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10일 불금에 바다권에서의 RF택이 거리량을 천일 거리량의 대략 3배 정도, 300% 정도가 상승을 보이면서 4%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런 기사가 없었고요. 최근 7월 10일 블록딜이 318만 주가 나오면서 2달 동안 내리 여전히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고, 잠시 후에 확인 보겠지만 총 외국인들은 3개월 동안에 남아있는 이제 매수 전량은 30여만 주, 이제 블록딜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일 5만 주, 8만 주씩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금요일에 이렇게 시장에 아무런 소식도 없이 거래량은 현재 2시 59분 3시를 향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58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프로그램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도가 66,546주가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RF택의 사업 다각화 성과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하고 있다. 필러 제조업체인 RF택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매출 1,400억 원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월, 8월 블록딜로 주가는 바닥을 지나서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최근 들어서 블록딜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하락을 해서, 그러나 이 블록딜 물량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지속 출회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단가 7,410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매일매일 정신없이 팔고 있을까? 나중에 올 11월이나 내년 초 정도면 그 궁금증에 대한 이해가 다소 해소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성과가 가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RF택은 8월 17일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479억 원, 영업이익은 17.6% 증가한 34억 원에 달성했다.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도 6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RF택은 이번 상반기 모든 사업 부분, 즉 필러 부분, 그 다음에 충전기 IT 충전기 부분, 모바일 부품주, 그리고 5G 안테나 모듈 부분, 모든 고루고루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신 누군가는 계속 팔았습니다. 팔 거 왜 높은 데서 샀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본원 사업인 IT 모바일 부품 사업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를 했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에도 고객사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왔던 5G 안테나 사업, 자회사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서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RF바이오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은 153.7%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언밸런스,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모멘텀 용어로서는 다이버전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또한 RF택 올해 상반기 해외양 수주를 위한 5G 안테나의 스펙, 제품 규격 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수주 물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F텍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수급 문제, 코로나 재확산 등 여러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반기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250만 주 7월 10일 블록딜로 받아갔죠. 받자마자 지속 끊임없이 9월 6일 83,000, 47,000, 83,000 이렇게 주가는 6,300~400원대이고요. 그러나 이 물량은 7,410원대에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받지 말지 이상하죠. 주가에서는 증시에서는 이상하게 되면 꼭 되짚어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을 없으신 분들은 도통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외국인들은 36만 5,155주 정도 남았고 오늘도 대략 한 6만 주 정도는 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오늘 5만 8천 주 현재 잠정적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3, 40만 정도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9월 말 이르면 10월 초까지는 이렇게 블록될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까 하는 그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곳에서부터 한 달, 두 달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리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21선을 하락을 하는 데서 끌어올리겠네요. 이제 따라서 최소한은 조정을 받더라도 6,500원 정도에서는 그러면서 21선이 이와 같은 흐름으로 기관 재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61선을 좀 더 내려와서 21선과 61선 이 근방에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3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10월 정도 중순부터는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블록될 물량이 완전히 소화가 됐고 전환할 12전환주체 지난해 7월부터 1,000만 주가 다 시장에 소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요. 누가 그 많은 물량을 다 곡간 속으로 집어갔을까요? 잠시 의문점을 가지시고 그리고 원주에 1만 평 규모의 증설을 하게 되겠죠. CGMP 이런 부분으로 이러한 기업의 1,000만 주가 소화가 됐고 그 물량은 과연 누가 집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장에 있어서는 의심의 바가 아닌데 21년째 삼성전자의 제1벤더에 했던 RF텍 기업을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이거 역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르게 되면 11월 3분기 실적 발표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기다리면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여력이 되면 조금씩 담아가면서 지켜보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수급이네요. 오늘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RF텍의 분봉의 모습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400, 6,500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8월 17, 8일 정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 여기서는 한 번 더 6,000원대 문어 초반까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동안은 이와 같은 모습.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거래량 60만 주 정도에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6,7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래서 좋게 되면은 9월 정도에는 어떤 가격이 될까? 이제 6, 7천원은 300원 남았을 것이고요.
시장을 이렇게 미리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의 실적도 양호하다 볼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만 하셔서 각자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RF텍의 주주 일부 분들께서는 새로 이 말을 듣고 샀더니 폭락하고 이런 부분이 계셔서 저는 모든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2년, 3년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현재 1년 2, 3개월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가 남았네요. 또는 1년 이상. 저는 RF텍은 개인적으로는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블록딜 물량도 없고 외국인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보여질지는 저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힘든 모습이었었고 주말에서는 최종적인 수급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최근의 수급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끊임없이 외국인들 RF텍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적 쉬지 않고 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252만 주를 받으면서 37만 주, 10만 주 끊임없이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가다가 4만 주 사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5만 4천 주, 6천 주, 6만 주 한번 들어오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잠정적으로 3시 9분을 향하고 있는데 10만 주 정도를 판 모습으로 조금 더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죠. 현재 외국인의 보유 물량은 100만 주 조금 넘는 모습입니다. 99만 2천 주네요. 그러면 오늘 10만 주 이상이라면 80만 주, 최종적으로 한 50만 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최저 외국인의 물량은 32만 주 정도가 된 것으로 보면 아직은 넉넉하게 본다라면 60만 주 정도까지 시작. 오늘 10만 주가 나오면 이제 한 50만 주 남겠네요. 그 많은 물량을 어쨌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000만 주 이상의 소화가 다 됐습니다. 현재 RF텍은 3200만 주, 그리고 신용시장은 7.65%, 시가총액 2147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JP모간이 사다가 며칠 전부터 또 내리 팔고 JP모간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볼까요? JP모간이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일자를 보게 되면 JP모간은 순매수량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7월 10일 때부터는 참 아이러니하죠. 7월 10일 이때부터는 지속적으로 JP모건이 또 사들입니다. 가격은 얼마요? 7,000원대요. 지속적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팝니다. 얼마요? 6,400원대는 지속적으로 팔게 됩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증시에서는 이쪽 계좌에서 팔고 저쪽 계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홈트레이딩이나 트레이딩을 가지고서 증권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따라서 그 기업의 전자공식에 의한 매출, 영업이익들을 확인하면 된다. 나머지 너무 세세하게 저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건 오늘 21선 위로 거래량이 60만 주 정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6,700원 위아래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석이 지나면서 블록딜은 그 정도에서 소화가 다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건 저는 3분기 이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딜은 더 이상 이제 소화가 전부 되면 매물로 출회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차익 물량으로 어느 정도 또 거래량도 나오겠고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은 전혀 하자가 없이 수급상의 문제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격이 처참한 14,000원대에서 이 상황까지 내려온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주봉의 모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3주째 바닥에서 조심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올라오는 모습, 이제 10주선, 20주선을 돌파하고 8,000원대는 일단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